이어서 경주 소식입니다. 인터넷신문 경주포커스 김종득 기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경주시가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이유로 출산 장려금 지원을 확대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16일 날 시의회 전체 의원 간담회 때 경주시가 그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는데요. 네, 내년부터 올리겠다 이런 계획인데 일단 셋째 아이 이상은 현행 기준 총액 1,800만 원으로 그대로 하고 네, 다만 첫째, 둘째 아이의 장려금을 대폭 올리겠다는 이런 계획입니다. 네, 첫째 아이의 경우에는 현재 출산 장려금 30만 원, 출산 축하금 20만 원 합쳐서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걸 내년부터는 매월 12만 원씩 25개월 동안 총액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고 네, 둘째 아이의 경우에는 매월 20만 원씩 현재 1년 동안 그렇게 되면 24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걸 매월 20만 원씩 25개월 동안 이렇게 되면 총 500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네, 셋째 아이 상은 현재대로 매월 50만 원씩 36개월 동안 총액 1,800만 원 그대로 지원하는 계획이고 이렇게 올리면 모든 출산 아동에게 지급하고 있는 출산 축하금 20만 원은 내년부터 지원하지 않는다는 이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경주시에서는 2019년 10월 달에 이 출산 장려 지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작년 1월 달부터 둘째 아이 지원금은 종전 1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셋째 이상은 24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대폭 올려 지원한 데 이어서 내년부터 지급을 하게 되면 2년 만에 다시 출산 장려금을 대폭 올리겠다는 계획이어서 일부 논란도 예상이 됩니다. 음, 그러면 이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일단 그 내년에 그 지원 대상 아동 수가 추정을 하기로는 첫째 아이의 경우에는 한 550명, 둘째 아이의 경우에는 420명, 셋째 아이 이상은 한 120명 이렇게 합쳐서 한 1,100명 정도 될 것으로 경시에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한 36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음, 올해 출산 장려금 관련 예산이 25억 원이니까 만약 이대로 시행을 하면 올해보다 한 10억 원 이상 예산이 더 증액이 되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경주시의 그 최근 5년 동안 출생아 수를 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019년까지 매년 줄어들다가 2019년 1,112명에서 2020년에는 5명이 늘어나서 1,117명이 되었는데 네, 이게 이제 뭐 출산 장려금 지원 때문인지 여부는 경시에서도 뭐 불투명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 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이 출산 장려금을 이런 그 출산 보육료라든가 이런 지원하는 정책이 실제로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수십조를 넣었지만 영향을 그다지 미치지 못한다는 게 정부의 평가이기도 한데 네. 경주시가 2019년도에 이어서 또다시 이 출산 장려금을 올리려고 하는 것 이건 그 좀 시대 흐름과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런 지적에 대해서 경주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경주시에서는 이런 점을 경주시에서 잘 안다 이렇게 밝힙니다. 예컨대 출생아 수 감소가 경제적 부담이라든가 또 고령 출산 또 사회적 비용 뭐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 원인이 있는 만큼 이 출산 지원금을 올린다고 해서 당장 눈에 띄게 출생아 수가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경주시에서 알고는 있지만 네, 이 출산에 대한 사회 경제적 그 지원에 대한 지역 주민의 요구가 높은 데다가 이 경북도 내 시단위 지자체와 지원 규모를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 지금 확대를 추진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김천이나 안동 이런 도시들의 그 수준하고 맞춰서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주시만 유독 뭐 많은 것은 아니고 또 시민들의 요구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일단 시에서는 다음 달 시의회 임시회의에 이 조례 개정안을 제출해서 의결을 받게 되면 내년 1월부터 이 출산장려금을 올려서 지급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일단 다음 달 시의회 가결 여부가 관건인데 16일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어서 이 조례 개정안도 다음 달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됩니다. 네. 난임 부부 시술 지원도 확대한다면서요? 기존에는 좀 소득이 많은 사람은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예컨대 중위소득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180% 이하의 사람들에게 그 난임 부부 시술 지원을 하다가 내년부터는 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음, 부부도 지원을 하고 또 경주시에 그 한 6개월 전부터
거주하는 자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원 대상을 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아이를 원하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줄여서 적극적으로 출산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 이런 계획인데, 장인의 경우에 경주시에서는 이 난임부부 182명 연인원으로 한 334건의 그 시술비를 지원을 해서 그 비용으로 한 1억 4천만 원 지원을 했다고 하고요. 이 중에서 76건이 임신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네. 이 경주시 계획대로 이 소득 기준을 좀 완화할 경우에는 그 내년에는 한 2억 4,900만 원 정도, 올해보다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더 필요할 것으로 경주시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으로 지역의 출산율이 좀 높아지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소식은 한국원자력연구원 문무대왕 과학연구소 착공식이 지금 열리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오후 4시 30분부터 경주시 간포 대범리에 있는 그 연구단지 조성부지 현장에서 그 축하 공연 이런 사전 행사가 열렸고, 네. 공식 행사는 오후 5시 시작이 됐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그리고 과기부 1차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석기 국회의원, 전하경 시장 등등 연구원 임직원들도 다수 참여를 했고요. 이 문무대왕 과학연구소라고 그동안에 계속 혁신원자력 연구단지 이렇게 이름을 하다가 네. 한국원자력연구원 문무대왕 과학연구소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건 네. 2019년 7월 달에 경주시하고 경상북도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혁신원자력 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고, 그해 11월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이 사업을 미래선도 원자력 기술 역량 확보 방안이라는 사업으로 심의 의결하면서 정부 사업으로 구체화됐고, 그 이후에 부지 매입이라든가 주민 설명회, 또 산업단지 승인 이런 행정 절차를 거쳐서 지난달 말에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하고 오늘 착공식을 갖는 겁니다. 네. 이 연구단지 규모는 어느 정도고 또 어떤 시설이 들어섭니까? 예, 문무대왕 과학연구소, 이 국내 유일 원자력 종합 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 산하기관입니다. 네. 간포 나정리, 대범리 일대 총 한 220만 평방미터 약 67만 평 부지에 2025년 준공을 목표로 SMR이라고 해서 소형 모듈 원자로 실증 시설을 비롯해서 각종 연구동, 행정지원동 등등에서 16개의 각종 시설이 들어서는 그런 계획입니다. 네. 예산은 얼마나 투입되죠? 민간 투자가 한 2,400억 정도 된다고 하고, 국비가 총액으로 한 3,200억 정도, 경북도 410억, 경주시 시비 한 1,010억 정도, 합쳐서 한 7천억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네. 경주시에서는 이 방패장 유치적 지원 사업으로 확보한 에너지 박물관 건립 비용 2천억 가운데 이 부지 확보에만 900억 원을 투입을 하기 때문에 전체 7천억 예산 가운데 경주시 예산이 무려 1,010억 원이 투입이 되는 셈. 그런데 오늘 착공하는 1단계 사업은 총 사업비는 한 6,540억 정도, 국비가 2,700억 투입된다고 합니다. 네. 연구소가 수행하는 연구 주로 어떤 게 이루어집니까? 이게 소형 모듈 원자로라고 해서 미래 원자력에 대한 연구 개발이라든가 또 원전 해체 등 원자력 산업 현안 기술 연구 등을 수행한다고 하는데, 특히 그 소형 모듈 원자로의 기초 설계부터 실전까지 전주기에 걸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이 우주 해양이라든가 극지 등 다양한 환경에서 가능한 이 소형 모듈 원자로를 개발한다, 이런 구상이고, 네. 이 밖에 중전이 폐기물의 관리 기술을 고도화한다든가 원전 해체 핵심 기술 개발, 또 미래 혁신 기술 분야의 기술 이전 등등과 같은 이런 연구 활동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경제적 유발효과 한편으로 걱정도 적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이 경상북도, 경주시 등등에서는 이 연구 인력 유입 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이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그 혁신원자력연구원 건설 기간 5년 동안에만 취업 유발 효과가 한 경북도에서 2,600명, 생산 유발 효과가 경북도에만 4천여 원 이상 될 것이고, 이 완공 후 운영 초기에는 500명 정도, 10년 이내는 1,000명 정도의 석박사급 연구 인력이 상주하고, 이에 따른 인구 유입 효과가 한 1,500에서 3,0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상북도에서도 오늘 착공식 계기로 이 경주를 중심으로 원자력 R&D 특화단지 조성을 하고,
뭐 서울대 원자력 연구소라든가 이런 각종 연계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만 향후에 이 원자로 모의 실험 시설을 비롯해서 다양한 원자력 관련 실증 설비 또 실증 연구도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안전성 논란이 불가피하다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도 하고 또 네. 대전에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본원 분지가 좁아서 이 대형 연구 시설이 필요해서 이래서 추진하는 건데 경주시 예산이 지나치게 많이 투입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 명칭을 두고 지금 간포읍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네요. 이게 그 한국원자력연구원 문무대왕과학연구소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공교롭게도 지난 4월 달부터 간포읍의 인근에 있는 경주시 양북면 행정구역 명칭 이 문무대왕면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런 네. 상황에서 연구소는 간포읍에 들어서는데 이 음. 명칭이 문무대왕면 인근 지역면이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라면서 간포라는 지역명 초과해 줄 것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 1월 날 18일 날 간포읍 주민들 한 200여 명이 모여서 긴급 걸기대회를 열기도 했습니다만 한국원자력연구원 측에서는 이 명칭 변경에 대해서 여전히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또 간포읍 주민들은 이 연구단지에 근무하는 그 인력들이 주거하게 될 이 정주시설을 간포읍에 확정해달라 이렇게도 요구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 또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이걸 확정적으로 답을 줄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이어서 앞으로도 주민들 반발은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 커 보입니다. 네. 한국원자력연구원 문무대왕 과학연구소 착공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인터넷신문 경주포커스 김종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